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호선 교수의 깊은 통찰을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법, 그 숨겨진 규칙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사람의 진짜 모습, 그 본질은 과연 어디서 드러나는 걸까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당신의 얼굴, 당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 그리고 어른들의 우정, 눈치라는 지능, 마지막으로 나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손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당신의 얼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표정에 새겨진 그 사람의 역사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이호선 교수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는데요.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관상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떤 감정과 태도를 주로 사용하며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말하자면 역사책과 같다는 거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평생 남을 비아냥거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입모양에 그대로 굳어지고요. 또 늘 의심의 눈초리로 세상을 보면 그게 눈빛에 남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얼굴에 미소가 번지겠죠. 이게 바로 수십 년간 쌓인 표정이 우리 얼굴에 남기는 흔적인 거죠. 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우리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바로 자기 수용이 주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계속 표정을 신경 쓰는 거, 이거 정말 피곤한 일이잖아요? 이호선 교수는 이걸 에너지 낭비라고 표현해요. 진짜 자신감은 남들 시선에 맞춰진 완벽한 얼굴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자식의 자유를 사랑해주라는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호선 교수는 이 말을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 자유를 사랑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봤으니 이제는 이걸 인간관계,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른의 우정을 위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친하면 모든 걸 터놓고 격식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성숙한 관계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명확한 경계와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게 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어른의 예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세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첫째, 존중하는 말을 쓰는 거. 둘째, 뒤에서 험담하는 대신에 앞에서 도와주는 거. 그리고 셋째, 내가 실수했다면 그 즉시 사과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관계가 훨씬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사회생활 전반에 필요한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호선 교수가 지능의 한 종류라고까지 말하는 것, 바로 눈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치가 뭘까요? 그냥 분위기 파악 잘하는 거? 그 이상입니다. 이호선 교수는 눈치를 상황지능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그 자리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는 고차원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눈치 없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분위기 파악을 정말 못하죠. 다들 심각한데 혼자 웃고 있다거나. 둘째, 어디서 말을 끊어야 할지 몰라요. 자기 얘기만 끝도 없이 하죠. 셋째, 자기 말 때문에 누가 상처받을지 전혀 생각 못하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면 그게 다 좋아서 그런 줄 알아요. 침묵이 동의가 아닌데 말이죠. 정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유형이죠. 그럼 소통할 때, 특히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싶을 때 그 황금률은 뭘까요? 언제 멈춰야 할까요? 이호선 교수가 제시하는 답은 정말 명쾌합니다. 이 방에 있는 누군가가 당신의 말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 멈춰라. 이게 핵심입니다. 내 자랑, 내 자존심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먼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눈치의 정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시야를 확 넓혀서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가치와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여기서 평균값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나의 장점과 단점, 태도, 능력 같은 것들을 다 합친 값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보통 자기랑 비슷한 평균값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탓하거나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의 평균값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들이 나를 도와줬다는 사실을요. 내가 아플 때 갔던 병원, 내가 다녔던 학교, 내가 걷는 이 길까지 전부 누군가의 노력이 만든 보이지 않는 손 덕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